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통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PCB, 즉 프린티드 회로 기판에 대해서 PCB 가공기를 활용해서 직접 제작해 보는 방법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가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파트는 프린티드 가공기에 대한 기본 설명 및 제작 방법을,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다른 파일을 하나의 어레이를 해서 하나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PCB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CAD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인 PCB 설계 실습에 대해서 다루는 오아캐드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PCB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업체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업체는 데이터를 받아서 필름 작업을 통하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팅, 에칭, 노광, 도금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가공기를 통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가 완료되고 PCB 제작을 위해서는 필름 데이터, 즉 거버 파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PCB 업체에 의뢰할 때 필요한 거버 파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공기를 운영할 때 필요한 거버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PCB 가공 업체에 필요한 파일과 두 번째는 PCB 가공기에서 필요한 파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먼저 PCB 가공 업체에 필요한 파일을 쭉 나열을 되어 있는데요. 총 8개의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확장자가 .art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오아캐드에서 거버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확장자가 art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캐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확장자가 art가 아닌 다른 파일명으로 명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은 필름 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마지막 8번째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름 작업이 아닌 NC 가공기에 직접 파일을 입력을 하셔서요. NC 가공기가 자동으로 홀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파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룰 우리 가공기에서 필요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가공기는 인쇄라든지 코팅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모든 8개가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탑면과 바텀면의 배선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외곽을 커팅해주는 외곽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에 해당되는 탑.art, 바텀.art, 아웃라인.art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드릴 홀 등의 가공 데이터에 정확한 XY 좌표값 정보가 들어있는 드릴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실제 준비하실 데이터는 2번에서 제가 설명드린 PCB 가공기에서 필요한 파일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버 파일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 변환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프로그램은 오아캐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자, 설계가 완료된 파일을 제가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파일에서 어떻게 거버 파일이 생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은 양면 PCB와 단위는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면 PCB와 밀리미터를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버 파일 생성하는 방법은 우선 여러분들 메뉴가 보이시죠? 자, 메뉴에 매뉴팩처가 보이실 겁니다. 매뉴팩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트웍과 NC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먼저 NC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드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토 제너레이트 심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된 드릴에 대한 거를 갱신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누르시면 자 이렇게 파랗게 화면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3개의 드릴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제너레이터 심벌을 확인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시 한번 매뉴팩처 아트웍으로 들어가시면 바탕면과 탑면에 대한 배선 정보는 기본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탑.art, 바텀.art, 나머지 한 가지 필요한 게 outline.art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웃라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창을 닫아 두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컬러 192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 다이얼로그라는 창이 뜨게 되겠죠. 자, 여기서 글로벌 비저벌리티라고 하는 부분의 항목에서 all off를 해주시면 모든 색깔을 다 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아웃라인에 대한 정보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클래스에 가셔서 보드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을 선택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측에 서브 클래스라는 항목이 쭉 뜨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글로벌 비저빌리티에서 모든 걸 오프했기 때문에 다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라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체크하고 OK 버튼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모든 색상의 모든 데이터들이 사라지고 아웃라인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트웍 창을 띄우시고요. 자, 탑에다가 먼저 놓으시고 우리 탑면에는 undefined line width에 0.3 정도의 라인 위드스를 주셔야 됩니다. 탑면에 주시고요. 탑면에다 마우스를 놓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해주시게 되면 자, ad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dd에 놓으시고 다시 여기에 이제 우리 아웃라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름은 아웃라인으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입력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자, 아웃라인이 추가가 되었죠. 자, 탑과 마찬가지로 아웃라인도 undefined line width를 0.3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select all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create artwork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진행되는 화면이 뜨게 되겠죠. 지금 이제 거버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버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OK 버튼을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아본 top.art, bottom.art, outline.art라고 되어 있는 3개의 파일은 지금 생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 드릴 파일에 대한 부분을 생성을 하실 건데요. 다시 한번 매뉴팩처로 들어가셔서 NC 항목 중에서 NC 드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NC 드릴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자, NC 드릴에 대한 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오토 툴 셀렉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리피트 코드는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옵티마이즈 드릴 헤드 트래블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NC 파라미터라고 하는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창이 하나 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맷의 숫자가 2로 되어 있는데 5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아웃풋 유닛이 현재 잉글리시와 메트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은 인치 단위를 뜻하는 거고요. 메트릭은 밀리미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 기준을 밀리미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메트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윗부분의 내용과 제일 아랫부분의 내용을 체크를 해주시고 클로즈를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드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화면이 뜨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드릴 파일까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파일을 오아캐드에서 거버 파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 파일을 가지고 가공기에 필요한 데이터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디자인 프로라는
그 가공기 운용 프로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우선 데이터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 보실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지캐드와 캠오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 변환을 위해서 이지캐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지캐드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캐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셋업을 하시려면 캠오토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변환을 위한 거니까 이지캐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화면 상태에서 자, 좌측에 보시면 Gin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임포트 커버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만든 커버 파일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확장자는 아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DR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in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메뉴에서는 이 아트라고 되어 있는 파일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선택을 하셔서 열기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파일 임포트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batam.art라고 하는 파일을 열겠다는 메시지가 지금 뜬 거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웃라인에 관련된 커버를 불러오겠다. 자, 그래서 OK. 다음은 또 탑 아트에 대한 거를 불러오겠다 해서 총 3번의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아까 만든 커버 파일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드릴 데이터는 이 커버인이 아닌 이쪽에 있는 import nc 드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파일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확장자가 DRL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임포트 세팅 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바로 OK를 누르시게 되면 홀의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텍트 포맷을 먼저 누르시고 불러온 커버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텍트 포맷을 먼저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로 할 거냐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탑이 기준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키를 누르시고요. 한 번 더 OK를 누르시게 되면 자, 아까 불러 들어온 커버 파일 위에 이렇게 색깔이 변한 홀의 정보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커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 커버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실 거는 이 홀에 대한 데이터 변환을 시작할 건데요. 자, 이쪽 메뉴에 보시면 가장 우측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토 드릴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오토 드릴 세팅이라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 드릴과 포 PCB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포 드릴은 어떤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될까요? 예, 우리는 이 드릴 레이어라고 하는 포 드릴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CB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버 파일로 만든 아웃라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불러드린 홀의 색깔이 변했죠. 자, 이게 데이터 변환이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배선에 대한 가공을 하기 위한 데이터, 밀링 데이터 변환을 하실 건데요. 오토 드릴 옆에 있는 밀링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너레이션 세팅이라는 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밀링에 관련된 거는 탑 아트와 바텀 아트의 내용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아트에 해당되는 레이어 타입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패턴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패턴 탑이 되겠죠. 탑이기 때문에 자, 패턴 탑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텀 아트에 보시면 레이어 타입은 위에서 마찬가지로 패턴이 되겠고 탑이 아닌 바텀이 되겠죠. 그래서 패턴 바텀을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변환이 되는 상태, 진행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갈색 부분과 회색 부분이 변환이 되었는데요. 이 갈색 부분은 현재 바텀면에 대한 데이터 변환이 된 것이고요. 회색 부분은 탑면에 대한 그 데이터 변환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변한 부분을 밀링 툴로 의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CB 아웃라인에 대한 데이터 변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CB 아웃라인의 데이터 변환은 맨 우측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자,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outline.art가 해당이 되겠죠. outline art의 레이어 타입은 패턴이 아닌 PCB 아웃라인이 되겠죠. 자, PCB 아웃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제가 0.4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데이터가 변환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색으로 변한 데이터가 변한 부분이 가공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4개의 포인트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죠.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라우팅 데이터 변환 세팅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설명을 드린다고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 부분인데요. 자, 브레이크 아웃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 갭은 0.4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공기를 가공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잘라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원판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작업 진행상 이 부분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공이 진행되더라도 이 PCB는 원래의 판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가공이 완료될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포인트로 원래의 기판에 그대로 붙어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브레이크 아웃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요 가공하지 않는 요 부분의 갭을 얼마를 줄 것인가 라는 내용이 0.4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PCB를 원판에서 분리를 해내야겠죠.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만약에 이 갭이 크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1.6T 양면 PCB 경우에는 0.35에서 0.5mm 정도의 갭을 주시게 되면 나중에 손으로 잘 떼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환까지 마치셨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기를 운영을 해서 PCB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변환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가공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